낙동강 700리의 제1유형입니다. 여기가 낙동강의 제1유형처럼 이렇게 파괴한다. 그러면 남아날 게 뭐 있을까요? 낙동강에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낙동강마저 이렇게 뚝뚝 파괴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저 오른쪽에 상주부가 보입니다. 좀 이따 오른쪽 보시면 고에 의해서 물이 여기 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물까지 썩게 하는데, 여기 상수원 보호거든요. 물도 맑고 이 모래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걸 다 파괴하고 이렇게 큰 재앙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잠깐 나중에 그 안에 보시면 경천대 팜플릿 좀 보세요. 팜플릿입니다. 바로 여름에 벼가 익으면 이렇게 황금 들려고 그러죠. 이제 이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희미한 사진은 한 장 속에 남아있는 우리 기억 속에 남은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경천대라는 경북 관광자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보다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대형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 사업인가. 생태가 가장 좋은 것, 생태, 경관, 환경, 역사, 문화 모든 기준 하나 없이 무조건 백길 운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판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 강 살리기도 아니고 강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을 파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다라고. 다런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물들이 만나면서 곡선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180도 회전을 여기서 한 3번 정도 움직여서 갑니다. 지천들이 만나면서 그 지천들이 곡선들을 더 크게 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지천들이 그렇게 만나면서 많은 범람 지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구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넓어지면서 물살이 커지면서 범람 지역이 많이 생기죠. 상주에 들이 많아서, 여기서 보면 상주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만 들이 많아서 상주가 300의 고장입니다. 쌀, 노예, 그리고 꽃가루 고장이에요. 하얗게 분이 난다고 해서 그러는데, 상주에서 나는 쌀이 강원도 전체에서 나는 쌀만큼 양이 많대요. 강원도 전체의 쌀보다 많다는 거죠. 그만큼 들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근데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의 중간이에요. 예전에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구라든지 아니면 구미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 대도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강이 범람해서 범람 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보의 높이가, 여기 상주부가 여기 밑에서 한 2km인데요. 보의 높이가 47.53이고 또 실제 이제 해발 높이가, 그리고 이제 홍수 수위가 50.32입니다. 그런데 상주 지포에 3분의 1이 5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침수 지역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상주 시내가 장민정내고요. 그런데 그 높이로 지금 이 강이,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거의 10m 이상이 높아집니다. 강이 6m 판다 이렇게 하죠. 바닥을 6m 파고 높이를 10m 높이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럼 강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성천과 낙동강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겨울에는 건너다닐 수도 있는 그런 낮고 자박자박한 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갑자기 10m 이상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강이 가졌던 강과 모래와 숲과 들과, 그리고 들 끝에 집과, 그리고 집 뒤에 산과, 이렇게 해서 강이 가졌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았겠죠. 모래에는 또 모래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모래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숲에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여기가 낙동강에서 버드나무 군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도 지금 다 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동그란 그 회전 반경에 저기 호산입니다. 낙동강에서 회자 들어가는 곳이 세 곳이에요. 한회마을, 그리고 회룡포, 여기 회상들, 이렇게 세 곳입니다. 물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물돌이도 3분의 1 정도를 자르게 됩니다. 곡선이 배가 다니거나 이럴 때 곡선이 걸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그렇게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상호들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반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봐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저 건너마을에 제가 살아요. 지금 저 동그란 마을에 그럼 산 지가 꼭 1년 됐는데 지금 그 강에서부터 2km 반경에 강에서 퍼낸 모래를 갖다 놓습니다. 오다가 아마 여러 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강 무너지는 것을.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 모래들은 모래 접치장에다가 모래를 쌓고 한 2m 정도 내려가면 거의 안반칙이 나옵니다. 자갈이라든지 안반칙. 그렇게 해서 돌인 땅을 그러니까 돌반 모래반인 땅들을 지금 저 비옥한 땅에다 갖다 놓는 거죠. 엄마는 걸 이런 사실을 돌 하나 없는 좋은 미세한 영양분이 많은 땅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양분이 많은 땅들을 지금 그 모래반, 자갈반인 그런 땅들로 바꿔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이 파괴되는 것도 너무 아깝고 강산이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한무지도 그러니까 낙동강을 따라 반경 2km의 아주 기름진 땅들을 가장 중요한 땅들을 지금 거친 땅으로 만들어서 산악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돌반, 모래반이지만 폭우가 몇 번 쏟아지면 모래는 다 떠내려가 버리고 돌만 남게 돼요. 여름 지나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정말 돌만 석석하게 남은 거예요. 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제방이 쌓여진 지가 작년인데 재작년 처음 나오니까 제방을 쌓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방이 없을 때는 이게 그대로 저 농까지 물이 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홍수터라고 하죠. 홍수가 치면 저기서 홍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상류에서 댐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보통 강 가까운 데 보면 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거는 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이 들어왔든 나갔든 해서 들입니다. 보통 논농사는 한 2, 3일 물이 차도 사실 벼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 풍산들이 그런 곳들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방으로 높이거나 준설터로 덮어서 이제는 그런 홍수터를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큰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물이 강으로만 가게끔 시스템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논밭에서 잡아주고 들에서 잡아줬던 것들을 이제는 강이 다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상주보에서 물을 막으면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안동까지 가요. 여기 해발 높이가 330km로 오는데 해발 높이가 36m밖에 안 됩니다. 100m에 1cm가 높아져요. 낙동강이. 남해에서부터 따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가 높아지면 40km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낙동강 여기서 상주보가 11.5m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높이면 이 물이 부산까지 가고 안동에. 그리고 오늘 보셨던 소백에는 예천까지 가는 거이고 영광으로는 문경까지 들어갑니다. 이 물이. 그래서 예전에 그 운하한다고 할 때 문경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하고 만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큰 물을 이제 가두게 되는데 지금 수위의 한 25배 이상을 평상시에 가둡니다. 홍수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의 경우 하나라도 여기서 상주보에 문제가 생겨서 도가 터진다. 연천 때처럼 붕괴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물을 지금 가둬서 여기서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 물이 만약에 터져나가면 낙동강 일대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